사람을 향한 진심, 명리로 삶의 주인이 되자. 명리와 사주의 역사 2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역의 등장과 그리고 실전 사주의 등장, 요 두 포인트를 두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1046년에 주나라라고 해서 건국이 됐습니다. 상나라 시대까지는 어찌 보면 신의 시대에서 주나라서부터 인의 시대로 좀 변화 발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나라 때는 절대적인 좀 맹목적인 좀 복종, 그리고 절대 권위주의 사회, 그리고 거북이 등껍질로 뭐 점을 치는 이런 좀 상당히 미신적인 이런 신에 의지한, 신의 뜻에 의지한 그런 시대에서 주나라 때서부터 천명을 받들어서 이 하늘의 뜻은 인간의 실천성과 이런 도덕성이다. 이 도덕을 지켜야 되고 실천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나의 주체성을 가지는 부분. 그래서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시대가 변하고 바뀌고 하면서 조금 더 사람 중심적인 시대로 발전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주나라 때 주역이란 게 탄생을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주역이 어떻게 탄생을 했냐? 이 주나라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아니라 상나라 말기에 어쨌든 상나라 신하였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상나라 말기, 상나라가 망하기 전에 문항 8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지난 시간에 복희 8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배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문항 8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8괴를 한 번 더 8개를 포개게 되면 64개가 됩니다. 88에 64. 그래서 문항 8개와 64개를 만들면서 주역의 바탕이 된 부분을 문항이란 사람이 만들었다. 그럼 이 문왕은 뭐냐? 무왕이 상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왕이 건국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무왕은 이 문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문왕의 뜻을 받들어 무왕이 상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연도가 기원전 1046년입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가 생기면서 이 무왕의 또 동생이 주공입니다. 그래서 이 또 문왕의 뜻을 또 받들어서 64개로 돼 있던 거를 384 효사를 저수를 또 해요. 그래서 무왕의 동생 주공은 64개 하나하나에 6효를 두고 그 뜻을 풀이해서 384 효사를 지었다. 그래서 64개에 6효를 넣어서 384 효, 요걸 또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사 64개, 문왕 8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역경, 주역을 또 역경이라 그럽니다. 주역을 조금 더 경전, 성스럽게 여긴 단어가 역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서 주역이 탄생을 했고, 탄생을 하고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현 시대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주역은 천치의 도를 알고 변화를 따르며 사람의 도리를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천치의 이치로 세상을 비추는 지혜의 경전이다. 그래서 주역을 우리가 이때서부터 탄생이 돼서 현재까지 계속 발전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따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희 8개는 다른 말로 요 선천 8개라 그러고요. 절대적인 체, 고정돼 있죠. 본질, 질서 이런 부분을 뜻하고 문왕 8개는 여기에서 후천적으로 역동적인 부분에서 용을 뜻하고 시간, 계절, 요 변화, 순환을 뜻하는 게 문왕 8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후에 뭐 구궁도로 나오게 되고 뭐 인류 최초의 뭐 마방진 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근본적인 8개가 복희 8개, 문왕 8개가 있다. 요걸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의 시대에서 요 인의 시대로 됐다고 하는데
기원전 770년에서 221년 이 동주시대에서 춘추 전국시대까지 부분인데, 결국은 주나라 또한도 역시 붕괴가 돼요. 기원전 770에서 221년이 주나라가 탄생을 하고 발전하다가 서주에서 동주가 되면서 주나라의 붕괴 과정과 춘추 전국시대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만큼 시대가 혼란스러웠고 혼란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 서주가 됐고 주나라 전성기였지만 쇠퇴하고 춘추전국시대, 전국시대 요렇게 시대가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였는데 여러 개로 쪼개지게 됐다. 쪼개지게 됐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대혼란 속에서 이 땅덩어리 전체가 얼마나 많은 전쟁과 이해관계 문제라든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심각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서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신만 보고 어떡합니까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더더욱더 이런 주역에 대한 관심, 어떻게 좀 더 내가 해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한 번 더 좀 깊게 좀 들여다보면, 주역은 크게 삼위원리, 음양과 64궤, 그리고 시중과 군자의 처세. 그래서 어찌 보면 시대적인 부분에서 요 시중과 군자의 처세, 요 부분이 이 시대에 어찌 보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원리는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 변화를 세 가지 차원에서 뭐 연역, 변역, 부력. 그래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근본이지, 사물의 변화는 서로 바뀌는 거, 자연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을 밝히고 변하지 않는 것을 지켜야 지혜롭게 좀 처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양은 밝음, 움직임, 뭐 하늘을 뜻하고, 음은 어두운 고요한 뭐 수동적이고 뭐 땅을 뜻하고. 근데 음이 좋다, 양이 좋다를 떠나서 서로 의존하고 변화해서 서로 상생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64개는 인생의 모든 상황과 변화를 상징한다. 그래서 건곤, 태, 비,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이 와중에 뭐 정신없는 전쟁이 맨날 일어나는 사회다 보니까 군자는 뭐 때를 알아야 되고 중용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처세를 좀 잘해야 된다. 처세를 지금도 잘해야 되죠. 처세를 잘못하면 특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내가 믿었던 신하가 나를 찌르고 또 배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자는 천치의 이치를 본받아 바르게 행하고 백성을 이롭게 해야 되고 세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 주역의 변화를 제대로 원리를 깨닫고 올바르게 처신해서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이뤄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이 주역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주역은 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선 더더욱더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약을 하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모든 에너지는 음이 좋다, 양이 좋은 게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 같이 공존해야 된다. 그럼 결론은 이 어려운 혼란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건 천치의 변화 법칙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혼란스러운 때에 삶의 지혜를 얻는 어찌 보면 이런 지침서 역할을 주역이 했다. 그래서 주역은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 요걸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가 탄생을 하고 주나라가 또 다시 분리가 되면서 춘추 전국시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사상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가 쇠퇴하면서 수많은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면서 전쟁이 끊이지가 않으면서 또 학자들도 또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 백가라 그래서 많은 이런 사상가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유가라고 하는 게 생기고 도가라는 게 생기고 목가, 법가, 뭐 명가, 뭐 음양가 수많은 요 사상가들에 의해서 지금의 뭐 유교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한 바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명리학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 춘추 전국시대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 춘추 전국시대 음양가의 추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음양가의 추연이 이 음과 양의 변화에서 목화토금수, 오행을 이론화를 해서 자연의 상생과 변화의 원리를 이렇게 체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에 배우는 오행도라든가 음양이라든가 이런 목화토금수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서 현재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바탕이 음양가의 추연이란 사람이 이 시대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신적인 음양가의 추연에 이런 음양 그리고 오행, 목화토금수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가 되면서 명리학의 한 걸음 더 발전을 한 토대가 됐다. 그래서 사상의 유망 그리고 명리학의 발전, 음양오행의 이치라든가 청간지지라든가 뭐 이런 사주팔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다듬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 십신이나 격국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된 부분이고, 그래서 명리학의 확립과 발전이 이런 혼란, 어지러운 세상에서 발전을 하게 됐다. 그래서 춘추 건국시대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명리학의 학문이 더더욱더 발전을 한 계기자,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니까 이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냐? 그럼 결국은 이제 사상, 뭐 믿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현인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여섯 현인들이 있죠. 아까 음양과 추양 같은 경우는 이제 명리학,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만 아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는 게 이제 육아의 창시자 이제 공자가 인이예지신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똑같이 육아를 공자가 만들고 육아를 발전한 게 이제 맹자죠.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 성선설에 대한 얘기, 민본주의에 대한 얘기,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육아에 또 현실주의자가 또 순자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니 예와 법도를 교화를 해줘야 된다. 또를 그러면서 성악설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장자, 이제 도가의 철학자인데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에서 구석을 벗어나서 자연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절대 자유, 이런 초월과 해탈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장자고요. 노자는 이제 도가입니다. 도가의 창시자. 도는 비어 있으나 모든 것을 낳고 유로서 강을 이긴다. 무연자의 도법자연 이런 것들이 노자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또 강력한 또 한비자가 있죠. 법가의 집대성자, 법술세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냥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대에 이런 현인들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출연을 하게 됐다. 그래서 뭐 현인들에 대한 얘기와 이 시대 때 이런 분들이 활동을 했다.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속에서 사주학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주나라가 생겼고 주나라가 붕괴가 오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삼국시대가 됩니다.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관심 있게 보시겠죠. 서기 184년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위나라가 건국이 되고 총나라가 멸망하고 오나라가 멸망하면서 어쨌든 위가 다 통일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통일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나라와 5호 16국 시대, 뭐 위진남북조 시대 계속 이제 혼란의 연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 전쟁과 죽음을 막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주의 섭리와 인간의 운명을 또 깊이 사색하는 도가 사상이 또 이 시대 때 또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북왕조랑 또 남왕조랑 나뉘어서 뭐 150년 넘게 또 대립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또 인도의 불교까지 섞어서 뭐 사상도 또 확립하게 되고, 계속 전쟁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또 짓기 위해서 천문학과 달력 계산법이 또 발전을 하면서 현재 또 만세력 데이터 기초가 또 이 시대 때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럼 삼국시대 위진남북조가 되고 나서 이제 수나라 때 짧았던 대통일의 수나라가 통일이 되게 되죠. 그럼 어쨌든 짧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당나라 군대에서 뭐 당나라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역을 이제 넘어서서 허위중명서라 그래서 이분이 인간의 사주를 최초로 보았다. 이 허중이란 사람이, 당나라의 이허중이 이 천재분이 인류 최초로 사람을 태어난 해, 달, 날, 이 세 기둥을 보면서 사람의 귀천을 알 수가 있다 라면서 이 사주학, 명리학의 돛을 한 번 더 크게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보게 되면 제가 뭐 간간히 얘기를 해드리게 되는데, 뭐 제가 뭐 원진살이 있는데요, 몬살이 있는데, 뭐 귀신이 있다는데요, 막 이런 살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찌 보면 이 살 위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이때 이 시기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1907, 80년대 뭐 귀신이 붙었다, 뭐 원진살이 있었다, 뭐 이혼수가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살이 붙었다. 이 살 자체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진살이 있고 이런 살들이 막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이 시기를 정리를 하면 이어중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요 인간의 사주를 이때 이 시기에 봐주게 됐다. 그래서 시대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나라 이어중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 때, 야, 드디어 이제 사주를 봐줬구나. 사람의 귀천을. 그래서 연월일시까지가 아니라 연월일까지 해서, 그리고 시대적으로 가문을 보기도 했고, 더불어서 수명도 지금에 비해서 뭐 절반 정도의 또 수명이다 보니까 이 시대 때는 어찌 보면 뭐 길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사람의 귀천을 봐준 게 이 시기다. 엄청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시간으로 보면 길지만 어쨌든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에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혁신적인 사건이 일어난 게 당나라 이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뭐 공부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명리학, 사주 이 부분인데, 제가 중요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체가 있고요. 끊임없이 변하고 달라지는 용이 있습니다. 체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딱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근본 뼈대고 그릇이고 성격이고 주인공이고 상생해야 되고 하는 이 사주 원국이 있습니다. 이걸 체라 그러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정해진 정방향의 대운, 역방향의 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용, 그래서 상극이고 이거 낙서에서 바탕이 됐고 대운세운이라 그러고, 행동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내가 고속도로를 밟냐, 진흙탕을 밟냐, 그리고 담긴 물이고 나무고 시간 계절이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같이 어우러져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 당나라 시대처럼 처음 사주를 사람을 봐주었을 때처럼 뭐 육회살이 있어서 어쩌네, 화개살이 있어서, 지금 여기도 보이잖아요. 겁살이 있네, 망신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 60대 때 망신당하나? 겁살이 있으니까 30대 때 이 사람은 갇히나? 어? 이 천살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16살 이때 하늘이 노해서 이 사람이 하늘한테 벼락 맞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서 여태까지 왔고, 이 많은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고 많은 성인 현인들이 만들어서
사주 명리학이 이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인지를 해드리면서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부분 잘 인지하시고 사주 명리학의 역사 이 두 번째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진심 명리로 삶의 주인이 되자. 여러분이 꼭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